안녕하세요. 2448 재테크TV의 보트피아입니다. 지금 부지런 카페에서는 맥 종합반 수업 중에 중급반, 즉 저와 함께 하시는 데이터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때 이런 데이터들을 보여드렸는데요. KB에서 제공한 아파트 매매 가격 주간 상승률, 그리고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해당 지역에 대한 매수 우위 지수, 즉 매수 심리에 대한 그래프, 부동산에서 제공했지만 KB에서도 동일하게 나오는 매매 가격 지수와 변동률에 관한 그런 데이터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들을 보시고 도대체 이 데이터들을 어디서 찾고 어떻게 그리는 것이냐, 실제로 그리실 때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것을 오늘 영상에서 보시면서 따라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찾아가는 경로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검색창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KB 부동산을 검색하셔도 되고요. 주소창에 kbland.kr로 들어가서 보셔도 됩니다. 보시면 왼쪽에 지금 메뉴창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끄시고요. 이 세 개의 줄이 나와 있는 곳을 클릭을 하시면 여러 메뉴들이 추가로 나옵니다. 여기서 시장 동향에 대해 볼 수 있는 KB 주간 동향은 이 KB 통계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인 페이지에 통계 관련 정보들이 나오고요. 주간 동향을 들어가 보시고 이 시계열이라는 것이 매주 조사 결과를 한 파일로 모아서 보여주는 그런 자료에 대한 글입니다. 눌러보시면 나오는 이 첨부 파일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 첫 페이지의 요약으로 시장에 대한 동향을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래프 중에 이 매매 가격 주간 상승률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상승률은 매매 증감, 그리고 전세가는 전세 증감 탭에서 이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 증감 들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그 지역의 데이터를 선택하고 차트를 삽입하시면 됩니다. 한번 서울을 2020년 1월부터의 상승률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데이터를 선택할 때 가장 먼저 말씀드릴 부분이 키보드를 통해서 좀 더 편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많은 데이터를 넣는데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쭉 스크롤을 내리십니다. 계속 이렇게 내리십니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굉장히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팁을 말씀드리면 일단 클릭을 한번 하시고요. 여기서 Shift와 컨트롤을 자유자재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Shift는 어떤 기능이냐, 선택 영역을 Shift 누르고 방향키를 누를 때마다 영역을 이렇게 확장시켜주는 기능이 Shift이고요. Shift를 누른 채로 방향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은 데이터가 있는 곳 끝까지 선택 영역을 이동시키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칸이 선택이 되어 있죠. 여기서 컨트롤을 누르고 제 아래 버튼을 누르면 데이터가 있는 끝까지 위치가 이동이 됩니다. 지금 여기가 빈 칸이기 때문에 이 윗칸까지 왔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컨트롤 누른 채로 한 번 더 아래 화살표를 누르면 다음 데이터가 있는 첫 칸으로 옮기고요. 한 번 더 하면 또 데이터가 있는 끝까지 이동이 됩니다. 컨트롤 누른 채로 왼쪽, 오른쪽, 왼쪽, 위 전부 다 마찬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이용해서, 둘 다 이용해서 쉽게 데이터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2020년 1월 첫 줄을 선택을 하고 Shift를 누르면 영역이 변경된다고 했죠? 그럼 컨트롤을 같이 누르는 겁니다. Shift와 컨트롤을 둘 다 누른 채로 아래 화살표를 누르면 데이터가 있는 끝까지 영역이 확정되면서 선택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눌러볼게요. 이렇게 한 번만 눌러도 내려왔습니다. 빈칸 때문에 끊겼죠? 여기서 컨트롤 Shift를 둘 다 누르고 한 번 더 누르고 또 한 번 누르면 끝까지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서울의 상승률 2020년, 2021년 전체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사실 차트 삽입을 누르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상승률이니까 세로 막대 그래프로 보는 것이 편하겠죠? 세로 막대 그래프를 입력을 해줍니다. 우리가 지금 이 값들만 선택을 했기 때문에 축도 안 들어가 있고요. 제목도 안 들어가 있고 이게 어떠한 데이터에 대한 정보냐 라는 그런 법례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그려볼 수가 있어요. 좀 더 편하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값을 다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처음에 그릴 때부터 축을 같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컨트롤 누르고 선택을 누르면 추가가 같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아래로 더 해야겠죠? 이 상태에서도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아래 버튼 누르면 동시에 두 개가 다 전체가 선택이 됩니다. 사실은 이 날짜와 값까지 선택을 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를 또 제공을 해줘야겠죠? 또 컨트롤 누르고 구분을 선택을 하고 컨트롤 누르고 서울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선택이 되면 완벽하게 하나의 표로서 선택이 되는 거겠죠. 이 상태에서 삽입을 누르고 세로 막대 그래프를 넣으면 지금 위치가 위로 들어갔기 때문에
컨트롤 X로 잘라와서 여기 보이는 부분에 붙여 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울에 대한 자료이면서 시간 축이 들어가 있고요. 값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차트가 완벽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궁금한 부분이 그래프가 너무 얇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축이 시간이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자동으로 날짜로 인식을 해서 예를 들어서 1월 6일이다. 1월 6일, 7, 8, 9, 10일이 쫙 다 축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값은 얼마 없는데 굉장히 차트가 얇게 보이니까 불편하잖아요. 이럴 때는 축을 설정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축에서 오른쪽 버튼 축 서식을 누르면 오른쪽에 제가 이 축을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겠느냐, 텍스트냐, 날짜냐, 그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자동 선택이기 때문에 그 중에 날짜 형식이기 때문에 날짜로 선택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바뀐 게 없죠. 이걸 내가 텍스트 축으로 바꾸면 이렇게 축이 변경이 됩니다. 즉 아까 날짜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20년부터 전체 날짜가 축으로 들어가고 그 중에 자료가 있는 부분만 솟아올랐다면 지금은 이걸 하나하나만을 인식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보기 좋게 차트가 바뀝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차트의 두께를 바꾸고 싶다 하시면 이 차트를 클릭을 하시고요. 우클릭 데이터 계열 서식 기능을 누르면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간격 너비라고 나오죠. 이게 그래프와 그래프 간의 간격을 설정하는 겁니다. 이 퍼센트를 조금 더 낮게 쭉 바꿔보시면 차트 간의 간격이 줄어드는 설정이기 때문에 반대로 차트가 두꺼워집니다. 이렇게 본인 스타일대로 보기 좋게 바꾸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범례가 빠져있기 때문에 뭐 차트 도구에서 디자인 그리고 레이아웃에서 내가 원하는 형태로 차트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범례도 들어가죠. 이 상승률 다 그렸습니다. 이 매매 가격 지수는 어떻게 그리나요? 그것도 쉽게 보여드릴게요. 매매 지수 가서 마찬가지로 하는 겁니다. 2020년 매매 지수를 선택을 하고요. 축도 컨트롤 눌러서 Shift 컨트롤 둘 다 이용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또 컨트롤 이용해서 구분과 서울을 눌렀습니다. 영역 선택을 전부 하시고 삽입에 가셔서 꺾은 선 그래프를 넣는 겁니다. 보통 지수는 흐름에 대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꺾은 선 그래프를 보는 게 편합니다. 꺾은 선 그래프를 누르면 위쪽에 들어갔고요. 또 잘라서 보이는 위치에 넣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아까 마찬가지로 축은 또 날짜로 들어갔기 때문에 바꿔도 되지만 사실 흐름이기 때문에 별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의 문제는 이게 지금 세로축이 0부터 140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의 추세가 잘 안 보인다는 게 문제죠. 그러면 Y축을 또 변경을 하면 됩니다. 이 세로축 값을 축 서식 통해서 바꿔보겠고요. 그러면 이 축의 값이 0에서 140까지라 나와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그래프 안에 0부터 100까지 값이 없잖아요. 그럼 최소값을 100으로 설정해 보는 겁니다. 자동값이 아니라 100으로 임의로 설정을 해서 바꿔보면 이렇게 세로축이 바뀌면서 어느 순간이 오르고 어느 순간이 횡보했는지 조금 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네, 축도 바꾸셔도 무방하고요. 네, 이렇게 되면 그래프가 완성이 되고요. 매매 가격 지수도 쉽습니다. 만약에 하나의 지역이 아닌 여러 개 지역을 넣고 싶습니다 하면은 추가로 설정을 바꿔주면 되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강북구를 넣고 싶다 하시면 차트를 선택하면 이렇게 데이터에 관련된 이 영역이 표시가 되거든요. 여기서 이 코너에 있는 조그만 사각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화살표로 마우스 커서가 바뀔 때까지 가서 누르고 확대를 시키면 됩니다. 그럼 자동으로 여러 지역의 그래프들이 나오겠죠. 처음에는 서울만 넣었기 때문에 차트 제목이 서울이었지만 지금 여러 개가 됐기 때문에 사라졌고요. 이 부분은 레이아웃에서 상세하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지역별 매매 가격 지수 이렇게 넣으면 차트를 만드실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하시다 보면은 이 영역을 전부 선택을 깜빡 하시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럴 경우도 따로 수정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값만 가지고 차트를 넣었습니다 할 때 지수를 이렇게 하나의 지역만 넣었습니다. 정말 값만 빼고 아무것도 설정이 안 되어 있어요. 이럴 때는 오른쪽 버튼에서 물론 지우고 다시 하셔도 되지만 오른쪽 버튼 누르고 데이터 선택해서 차트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넣은 이 하나의 값이 이름이 계열 1로 그냥 되어 있고요. 뭐 이름 바꿀 수 있겠죠? 서울 매매 가격 지수 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름이 바뀌고요. 근데 가로축이 정보가 없죠. 제가 이 값만 넣었으니까 가로축 편집을 누릅니다. 그리고 가로축의 범위를 설정을 해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네, 이 가로축 정보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여러 개 넣고 싶었는데 하나만 넣었다. 이 상태에서 이 범례 항목을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강북구를 넣겠습니다 하면 강북구 이름을 넣고요. 그리고 계열 값을 지우고 강북구의 값을 컨트롤 시프트 화살표를 이용해서 원하는 범위를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뭐 추가로 강북구 말고 노원구 이름을 넣고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값을 넣어서 확인을 누르면 세 가지가 나오죠. 확인을 누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세 개 그래프가 모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상세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하는 레이아웃대로 바꿔주시면 좀 더 편하게 차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이죠. 이렇게 되면 차트 제목만 넣으면 여러 지역을 같이 비교할 수 있는 그래프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 이 주간 상승률, 매매 가격 지수까지 그려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그리나요? 매수 위지수. 방금 지역을 3개 넣어서 그렸듯이 매수 위지수 자료에서도 3개, 매도자 많은, 매수자 많은 매수 위지수를 모두 선택해서 차트를 그려보시면 됩니다. 엑셀 파일로 돌아오시면 이 매수 매도 버튼이 있어요. 여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지역별로 매수자 많은, 매도자 많은, 매수자 많은, 매수 위지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2020년을 선택해 볼까요? 2020년 Shift를 이용해서 컨트롤과 Shift 같이 이용해서 또 아래 화살표 이렇게 원하는 값들을 선택을 해줬고요. 컨트롤 클릭, 컨트롤 Shift 아래 버튼 또 위에 축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넣을 거죠. 이 부분. 그러면 컨트롤 빈칸 그리고 컨트롤 누르고 또 한 번에 선택 이렇게 선택을 하면은 끝납니다. 그리고 삽입 꺾은 선으로 그릴게요 하면 이렇게 차트가 쉽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제목만 넣고 하면 끝나겠죠. 축도 원하시면 바꾸시고요. 네, 이렇게 매수 지수도 간편하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지수하고 변동률을 같이 그리는 거. 이 경우에는 보조축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왼쪽은 지수의 값을 보이고 있어요. 이 매매 가격 지수에 대한 그 값을 보여드리고 있고 오른쪽은 0점 몇 단위로 움직이죠. 이거는 상승률에 대한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값의 수준 차이가 확연하게 다른 것들을 한 그래프로 넣을 때 보조축 기능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실게요. 네, 예를 들어 다시 매매 지수로 왔습니다. 매매 지수에서 일단 서울만 남겨놓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서울 매매 가격 지수와 서울 상승률 같이 보고 싶다 하는 거죠. 네, 이 상태에서 그러면 이 매매 가격 지수에 대한 그래프를 먼저 하나 그리고 여기에 상승률에 대한 정보를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데이터 선택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지금 매매 가격 지수에 대한 정보만 있습니다. 그럼 추가를 해줘야겠죠? 추가를 하고 이번에는 서울 매매 가격 지수가 아니라 서울 매매 가격 상승률을 넣을 겁니다. 그리고 값을 넣어야 되는데 지금 켜져 있는 이 시트에는 상승률이 없죠. 상승률을 보려면 여기 매매 증감으로 누르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선택을 하면 매매 증감 시트에 있는 어떤 값이다라고 알아서 넣어줍니다. 서울에서 2020년 1월을 선택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Shift 컨트롤 누른 채로 아래 화살표 마우스 쭉 하셔도 되고요. 컨트롤 Shift 되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영역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네, 지금 안 보이는 게 제가 축을 100부터라고 해놨기 때문인데요. 다시 원래대로 돌려볼게요. 0부터로 0 제가 축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 0 주변으로 값이 다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얘는 지수기 때문에 100 부근이 있고 얘는 상승률이기 때문에 0점 몇 퍼센트 단위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0 주변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이 값이 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명확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퍼센트를 축을 바꿔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축으로는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이 빨간색 이 값을 이렇게 이 그래프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기능이 나옵니다.
눌러볼게요. 그러면 매매 가격 지수와 매매 가격 상승률이란 두 데이터가 있다라고 나오고요. 둘 다 꺾은성이고 옆에 보조축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보통 상승률은 막대 그래프를 보기 때문에 꺾은선형이 아닌 세로 막대형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리고 보조축 옆에 축을 따로 만들겠다라고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트가 바뀔 겁니다 라고 보여줘요. 확인을 누르시면 바뀝니다. 네, 이렇게 이런 형태로 두 데이터를 다른 형식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여기서 얘가 좀 보기 좋게 바꾸겠다. 근데 이제 와서 이 지수축을 좀 바꿀 수가 있겠죠. 100이다 최소값을 하면 이 왼쪽 기준으로 매매 가격 지수는 꺾은선 그래프로 보여주고요. 상승률 차트는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을 기준으로 막대 그래프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제 어느 시점에 상승률이 높았고 그에 따라 지수가 많이 올라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KB에 대해서 웬만한 데이터들은 쉽게 차트를 그려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빨리 그림을 보여드린 부분도 있긴 하지만 천천히 다시 반복해서 재생하시면서 그려보시면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는 수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영상 후에 또 감정원에 대해서도 어떻게 들어가는지 또 어떻게 찾아서 어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지를 간단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